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막판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자, 은행주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이상한 악재가 나타났죠. 향후 실적 전망치, 그 다음에 뭐 고용도 축소를 시키고 비용 지출도 감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 대장이잖아요. 그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인데, 자, 미국의 자세한 상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환율이 높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뭔가 좀 달라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분명히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환율과 전혀 관계없는 것인가? 어쩌면 환율이 고점인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물가가 올라갈수록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갈수록 정점에 다다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뭐 팡 튀어갈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가까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될수록 수혜를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시장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근데 월요일 같은 때는 증시가 좀 올라갔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 좀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출발도 상큼했고 괜찮았는데, 이게 막판에 갑자기 훅 밀려 들어갔단 말이죠.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아침 상승 출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승 출발한 이유들은 뭐 간단합니다. 뭐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출발했다가 나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9%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81% 하락했습니다. 낙폭 자체가 크진 않지만 상승 출발했었던 그 폭과 비교해 본다면 이 고점 대비 하락폭은 제법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조금 안 좋게 변한 이유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들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시장이 좋게 출발한 이유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았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실적 별로다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투자은행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 하락한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실적이 별로였을 것이다 생각이 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된 게 2분기에 주당 7.73달러 순이익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한 거는 6.58달러. 그래서 제법 큰 폭으로 순이익이 증가를 한 모습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78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0.75달러를 상회했다. 자, 골드만과 그 다음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이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장을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주들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왔었던 부분이에요. 아, 은행주들 실적 안 좋은데. 근데 얘네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실적 시즌에서 항상 앞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주들 실적 좋게 나오니까 오, 좋은데 라고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S&P 500 지수에 약 10%가량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 평균 실적은 예상치를 3.7%가량 웃돌았다. 즉 예상치보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이요. 그런데 오후에 애플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확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것이다. 즉 고용을 줄이고 지출도 같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 감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그다지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 정도 빠진 거면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한 것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모습이었고요. 기술주들이 일단 뭉개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트위터,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인력 감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이 이제 고금리 시대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통해서 신규 채용을 좀 줄이고 뭔가 투자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감축을 좀 한다. 경기 둔화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지네들이 먹고 살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술주들에게만 특화될 필요는 없잖아요. 경기 둔화되면은 사실 뭐 주가가 또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실적도 나빠야 될 것이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은행주나 다른 기업들도 뭐 실적이 전망치 예상치보다도 3% 정도 웃돌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에 좀 국한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란 것을 좀 참고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급락이 아니라 그냥 하락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기술주들의 전망이 조금 우울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장성, 성장주, 그 다음에 기술주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뚜껑 열고 그 안쪽 다 헤집어 보면은 그다지까지 뭐 큰 부담은 아닌 것일 것 같은데 이 애플 관련한 부분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이다 라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딱 이렇게 나온 거죠. 시총이 2조 4천억 달러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락하게 되니까 당연히 헤드라인 지수에 분명히 뚜렷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보다도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의 고용 속도 둔화 보도가 시장의 매도 요인이었다라는 부분이고 기술주 전체에 대한 부담감을 확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야, 금리 인상, 뭐 그다음에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애플이라는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했었어? 야,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도의 실적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네, 이제 다음 주죠. 네, FOMC에서 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은 70%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9%. 1%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전망 하나만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은 밟아갈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이런 어떤 향후 실적 둔화 전망이라든지 또는 고용 축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좀 있다. 뭐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오늘도 급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약간 찬물을 깨었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뜯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들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상황이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약간의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어떤 투자자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조건이죠. 외국인들의 매수. 자, 지금 고환율에도 코스피를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시장에 대한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외국인들. 도대체 뭔 효과냐? 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이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낙폭과대.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또 환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출주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2주째 순매수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 달러비가 상대적으로 안정세, 즉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대형 수출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게 뭐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죠. 분명히 뉴스에서 전차군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돌아온 전차군단이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뭐 그냥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형 수출주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이유가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매수가 계속 들어오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즉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다. 즉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게 치솟을 만한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것이다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점점점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두 번째, 코스피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저평가대한 매력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낙폭과대 대형 수출주를 사들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냥 대부분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전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시장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형주들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본격적인 매수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 이제 외국인들이 낙폭과대, 이런 수출주, 뭐 환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국내 상장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실적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또 전망치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보기술 IT 업종에 베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 이익 하향에 대한 조정이 뚜렷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업황 영향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익이 하향 조정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 야, 나쁜 거 아니에요? 네, 나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또는 이제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뭐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즉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야 될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은 주가에 미리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겠죠. 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다시 순매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불안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또 미국 장세도 이제 기술주의 어떤 변동성, 또 이게 가장 높은 게 이제 금리,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걔네들이 제대로 된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그대로 끄집어내기 좀 어렵습니다. 단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공매도 환매에 따른 그런 매수 유입도 있었을 테고요. 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기들이 이제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간 부분도 있었겠죠. 다만 이것을 본격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환율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 섞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의 출발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이놈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꺾여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럴 때부터 공격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전차 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자, 이 부분 참고들 하시고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여기도 물가 얘기네요.
물가는 계속 오를수록 피크아웃에 가까워진다. 사실 이것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들의 성장주들의 성장성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감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물가가 올라갈수록 피크아웃이 가깝다라는 거. 자, 지금 미국은 41년 만에, 한국은 IMF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떤 이런 강세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정점까지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공급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이 원유와 같은, 원유는 지금 사실 사우디가 가지고 별거 없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바이든이 욕을 좀 처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사우디 외에도 이제 다른 국가들이 증산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만회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우디 증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었던, 이런 중동을 방문한 그 어떤 효과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더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기대감에 있었던 부분, 그런 내용들이 실망으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유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그래도 하락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유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모양새들이 조금 낮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을 찍고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네, 갑작스러운 내용일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네, 위험한 발언인데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경기가 불황이 되거나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즉 또라이의 공포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같이 맞물려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요쪽으로 하는 건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업종은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먹고 마시고, 뭐,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더라도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 뭐, 증가세를 보인다. 즉, 변동성이, 이거는 그냥 보수적인 종목에 집중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를수록 피크아웃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업종은 보니까 피크아웃에 가까워지면서 디플레이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필수 소비재 쪽에 집중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필수 소비 업종의 방어적 업종 중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네,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큰, 네, 그런 업종이 음식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음식료. 그 다음에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음식료 쪽에 이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뉴스 기사에서는 음식료 쪽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곡물 가격이 상승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하향 안정화를 이렇게 놔두고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집중이 되면서, 또, 이제, 뭐, 음식료 쪽에 대한 어떤, 원재료 가격의 어떤 하락?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증가세,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게요, 원재료 가격이 막 비싸졌다고 해가지고 상품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상품 가격은 다시 낮추지는 않죠. 그래서 뭐 권장 소비자가 꽝 찍고 나오는 것들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더라고요. 이제 뭐 석유 가격이야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이게 막 뭐 과자 한 봉지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뭐 식사 뭐 이런 거 뭐 다 마찬가지죠. 네. 뭐 밥값을 6,000원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7,000원 올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서 6,000원 다시 내립니다. 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가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본다면 음식료 업종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이제 지금 여기 대비에 대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즉 물가가 안정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경기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경기와 너무
접종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따라서 문제가 됐었던 게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기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들어간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를 주목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부분. 뭐 이것도 나쁜 이렇게 전망은 아닙니다. 비슷한 뭐랄까 완전 틀렸다 볼 수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서 필수 소비재를 대응하라. 요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어찌됐건 내용은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애플의 악재로 막판에 하락을 했다. 애플은 그냥 장 끝나고 나서 지랄하지 그냥 괜히 그랬다. 그죠? 아무튼 근데 애플의 그런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살짝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연속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환율에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배당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저평가라는 매력,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이야기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전차군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참 재밌는 기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를수록 피크아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속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경기 전망을 보는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는 뉴스에서는 피크아웃이 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생긴다. 이럴 때 흔들림이 없는 방어주적인 필수 소비재를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약간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약할 때 사서 강할 때 팔아라.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주식 투자 원칙이자 주식 투자의 황금률이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사고 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 매매 시점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어. 그럼 끝이야. 사실 주식은요. 좋은 타이밍을 잡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단은 아침에는 살짝 눈치 보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술 먹고 온 남편의 심정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눈치 보면서 한번 들어가죠. 흥얼흥얼 하면서 북엇국을 끓이고 있으면은, 어험!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싸늘하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나가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먹어.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오늘 아침에는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도와드릴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